바로 이 문구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투사가 섞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방어 기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상담에서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내담자분들이 방어 기제라는 용어를 자주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해피형, 애착 유형인 것 같은데 갈등만 있으면 방어 기제 뒤로 숨어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하던데요. 사실 이 방어 기제라는 이 용어는 방어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이트가 얘기한 것처럼 성격 구조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낄 때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방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방어 기제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억압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들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이 사용되는 방어 기제가 투사인데요. 투사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충동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나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서 자신을 보호하는 이런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부럽다 혹은 질투가 난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 마치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누가 부러울 때 제가 다 질투하는 것 같아 혹은 제가 다 싫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투사 중에 하나의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재밌는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문구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투사가 섞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오빠가 너무 멋있고 좋은데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가갔다가는 좌절하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저 오빠가 나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건 내 감정이 투사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하지만 이성적인 매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대, 그러니까 내 호감을 투사할 가능성이 제로인 상대에게 제가 나 좋아하나? 이런 의심이 든다 라고 하면 그건 100%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인정하기 어려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버리게 된다면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혹은 질투하는 마음 이런 다양한 마음을 내가 알고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의 시작뿐만 아니라 지속까지도 어렵게 할 수가 있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방어 기제가 투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치인데요. 이 대치라는 거는 어떤 대상에게 향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조금 더 덜 위험한 대상자 혹은 조금 더 안전한 대상자에게 발산해버리는 것을 바로 이 대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재미있는 글이 하나 올라왔던데요. 어떤 한 여고생이 기말고사를 이틀 치르고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두고 너무 졸린 나머지 학교에서 돌아와서 잠깐 낮잠을 자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30분 뒤에 나 좀 깨워줘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잠이 든 겁니다. 근데 엄마가 아무리 깨워도 이제 몇 번을 깨워도 그 딸은 일어나지 못했고 다음날 아침에 겨우 일어난 딸은 엄마 때문에 내가 기말고사 망했고 나 대학도 못 갈 거다 막 하면서 엄마를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아니 내가 널 몇 번이나 깨웠는데 네가 못 일어난 거니까 네 잘못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딸은 전혀 얘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결국 학교를 갔고 엄마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누구 잘못이냐 라는 것을 이제 포털 사이트에 올려서 거기서 갑론을박이 막 벌어진 겁니다. 이거 누구의 잘못인 것 같으세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가 한 네티즌이 쓴 글이 베스트 댓글이 됐는데 그 말은 바로 이건 아빠가 잘못했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엄마의 잘못도 딸의 잘못도 아닌 가장 화내기 만만한 편한 아빠에게 그 불편한 감정과 잘못들을 다 돌려버리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대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상사에게 스트레스 받고 분노와 공격성을 느끼지만 이걸 직접적으로 표현했다가는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으니까 상사에게는 표현하지 못하고 만만한 엄마
혹은 남편, 혹은 아이들에게 표현하게 되는 것도 바로 대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되면 내 이 감정을 직접 표현하고 조율하고 해야 되는 대상에게 표현을 하지 못해서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라는 면에서도 또 이제 인간관계를 방해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어렴풋하게나마 알잖아요. 진짜 화가 났던 거는 내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혹은 엄마가 아니었다는 것. 근데도 내가 이렇게 화를 내다 보니까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나에 대한 표정도 별로 긍정적이게 되기가 어렵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치도 사실은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방어기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가깝고 편한 대상에게 자꾸 짜증을 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혹시 내가 다른 인간관계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 표현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갈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동 형성이라는 것이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방어기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반동 형성이라는 것은 실제 내가 느끼는 분노나 불편감 같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반동 형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내 어떤 무의식적인 생각이나 소망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혹은 그런 태도로 대하면서 이런 무의식적인 것들을 억압하는 것들을 이제 반동 형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큰 아이는 둘째 아이가 존재만으로도 너무 밉고 질투나고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가는 어머니께 혼나니까 오히려 동생을 너무 예뻐하고 극진히 보살펴주고 하는 것들이 이 반동 형성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한번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동생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꽉 끌어안거나 자는데도 막 귀찮게 계속 뽀뽀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첫째 아이가 자신의 이런 분노를 반동 형성에서 표현하다 보니 조금씩 이렇게 삐져나오는 감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남편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진 여성이 반대로 사랑과 헌신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도 이것도 반동 형성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 누가 나한테 너무 지나치게 잘해준다라고 한다면 한번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 어렵게 하는 방어 기제에는 여러 가지가 더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활용을 한다면 있는 모든 불편한 감정을 다 느끼지 않고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한 방어 기제만을 지나치게 많이 활용하거나 융통성 없이 모든 관계에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나는 어떤 감정을 주로 인식하기가 어려운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그리고 남들에게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어 기제를 활용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인간관계와 나를 돌아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